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세무신고 서류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작성 대상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연히 되겠죠. 자, 신고 납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작성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의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월별 납부자와 반기별 납부자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월별 납부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입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6월 달까지는 7월 10일, 다음 12월까지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소득처분이 해당되는 배당이 됐든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가 됐든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반기별 납부자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혹시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소득처분이 있었으면 상여가 됐든 배당이 됐든 소득 처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꼭 신고 및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 처분이 있으면 반기별 납부자도 별도의 신고가 있다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세 가세표준 결정 및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의 병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꼭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일 내지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기별 납부자는 기본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소득 처분이 발생됐다면 이 기간에 맞춰서 반드시 별도로 신고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0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올 3월 말일까지 일반적으로 하죠. 그랬었을 때 법인세 신고를 하다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상여 내지 배당에 의한 소득 처분이 발생됐다. 그렇게 발생됐다면은 기본적으로 반기별 납부자들도 신고일, 우리가 말하는 법인세 같은 경우 3월 달에 신고했으면 3월 달에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부분인데요. 반기별 납부자도 기본적으로는 6개월 단위로 하지만 내가 환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환급을 받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미리 신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으로 해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이나 2월에 원천징수사에서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해서 직접 환급 시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반기 납부자의 경우에는 1월과 6월분 그리고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연말정산분을 원칙적으로는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환급을 받겠다, 반기별 납부자가 환급을 받겠다고 한다면 1월과 2월 그리고 연말정산분을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추후에 이제 1월 추후에 나머지 부분 우리가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부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이때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거는 지급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어쨌든 신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부분인데요. 여기에 기속기간을 정해져 있고 지급기간을 정하게 돼 있죠. 원래 반기별 납부자 같은 경우는 기속기간이 1월부터 6월, 지급기간이 1월부터 6월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환급 신청을 하겠다, 환급 받겠다 하면은 환급 받을 당시에는 1월부터 2월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정상적으로 환급 이후에 3월분 지급분부터 이제 신고 7월 10일 날 할 때는 이 귀속기간을 어떻게 하냐? 이 귀속기간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월부터 6월로 해야 됩니다.
지급기간은 3월부터 6월이 맞지만 귀속기간은 반드시 1월부터 6월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급 받으려고 해서 1월부터 2월 지정하고 지급기간도 1월부터 2월 지급한다면은 1월달, 2월달에 혹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미지급한 부분이 3월달 이후에 지급했다면 만약에 1월부터 6월이 아니라 3월부터 6월하고 지급기간이 3월부터 6월 하게 된다면 1, 2월 분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급 반기별 납부자 같은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7월 10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랑 프로에서 기속월은 1월부터 6월로 하고 지급월은 3월부터 6월 이렇게 꼭 맞춰갖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작성 기준입니다.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인 작성 구분에 상단의 신고 부분 이렇게 있죠. 매월, 반기별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기속월과 지급월을 기준으로 합산해서 한 장의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기속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각각 신고해야 됩니다. 한 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죠, 사실상.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세무사랑 프로에서 귀속월이 1월부터 2월에 3월 달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매월 납부자 같은 경우 3월부터 4월의 기속기간에서 지급기간이 4월부터 4월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각각 신고해야 된다. 밑에 예를 보시면은 3월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급여를 3월 급여와 4월 급여를 2021년 4월에 한 번에 지급했어요. 귀속분이 3월, 4월이고 지급은 똑같이 4월에 한 번에 지급했어요. 이럴 때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3월 구분은 신고 구분에 당연히 매월이겠죠. 둘 다 반기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속월은 3월에 4월, 4월 급여는 4월에 4월 이렇게 해서 각각 신고를 5월 10일까지 신고하고 각각 부분에 있어서 납부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상 신고 구분입니다. 자, 신고 구분에서는 이거 추가적으로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요 부분을 체크됩니다. 매월이나 반기 부분은 회사 등록에서 반기를 체크하면 자동적으로 될 거고 회사 등록이라면 회사 등록에서 여기에 추가 사항에서 반기별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로 선택을 한다면은 매월 납부자일 거고 여로 선택을 하게 되면 반기별 납부자가 되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자동적으로 체킹이 됩니다. 예,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아닌데 반기별로 회사 등록에 체킹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홈택스에서 오류가 뜨고 신고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은 말 그대로 수정한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급여를 3월 10일까지 신고했는데 2월 달 급여가 수정이 생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 신고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수정 신고에 해당된다면은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자동으로 체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 부분입니다. 연말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2월 달 귀속에 2월 지급으로 하게 된다면은 연말은 자동적으로 체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 소득처분에 의해서 연말정산을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당된다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체크는 아니겠죠.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입력하면 요 부분 또 어느 정도 자동으로 되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처분에 해당된다면은 별도로 소득처분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이 부분에서 소득처분을 별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득처분에 해당된다면 그럼 보면 될 것 같고요. 환급신청은 환급신청 받을 때 체킹을 하고 동그라미 치는 부분인데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는 환급신청액에 금액을 입력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체크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속월이나 지급월은 관련된 사항을 쭉 보시면은 귀속월 같은 경우 소득 발생 연월일을 말하죠. 그리고 지급월은
원천 징수하는 시기 부분, 그러니까 언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급월 다음 달 10일이니까 사실상 이 부분을 통해서 원천 징수의 시기가 결정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보면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의 귀속 연원일 및 기재 방법인데요. 한번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6월에 지급한 금액,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세무사랑에서는 1월부터 귀속기간 1월부터 6월, 지급기간 1월부터 6월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했었을 때 실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인쇄해 보면 기속월은 2021년 1월로 나올 거고요. 지급월은 2021년 6월로 나올 겁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신고하라는 부분이고 세무사랑 프로는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서식에서 신고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7월부터 12월 같은 경우도 기소월은 7월, 지급월은 12월 이렇게 인쇄를 해보시면 서식 자체는 이렇게 기소월과 지급월이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6월분에 대해서 6월 급여에 대해서 7월 달에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6월분을 7월에 지급하고 반기별 납부자다. 그러면 귀속기간은 6월부터 12월, 지급기간은 7월부터 12월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출력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실질적으로는 귀속월이 7월로 돼 있고 지급월을 12월로 돼서 나옵니다. 6월부터 12월로 기속료를 하고 반기별 납부자가 7월부터 12월 지급연율로 하더라도 신고 서식에는 자동적으로 귀속연율이 2021년 7월로 해서 나타납니다. 예, 요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로그램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자, 여기에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에도 있고 세무신고 서류에도 있고 이렇게 별도의 신고 서류에도 있으니까 해당 사항 부분을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상단에 신고 현황이라고 있죠. 신고 현황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마감을 했던 거나 신고, 우리가 불러와줘서 저장을 했다면은 그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이 내역을 한 번씩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한 번씩은 확인을 하셔갖고 혹시나 마감이 안 되어 있는 게 없는지, 신고가 마감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신고를 했겠죠. 대개들. 그래서 혹시나 마감이 안 된 게 있고 모르고 잘못 불러와서 저장 눌러온 게 있다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체킹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해당 부분을 클릭하셔서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분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있을 때 이행상황 신고서가 매월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를 한 번씩 수시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고 현황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을 전체 체크해서 일괄 인쇄도 가능합니다.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1년치께 만약에 거래처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신고 현황 쪽으로 가셔서 클릭을 하셔서 일괄 인쇄도 가능하니까 매번 들어가서 인쇄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단 부분 설명드렸고요. 자, 귀속기간과 귀속월은 우리가 이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요렇게 매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달달 건편히 이렇게 신고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고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정 신고가 되려면은 여기에 정기 신고가 아닌 수정 신고를 클릭을 하시고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된다면은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하셔갖고 조회하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분 거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2월의 2월분은 연말정산 대상이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 대상은 전년도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사항들이 저절로 불러와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연말정산 자료가 저절로 불러와졌다면은 별도의 이 부분, 신고 부분은 체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체킹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매월분, 우리 사원 등록, 회사 등록에서 매월분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여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6월부터 12월분 그리고 7월부터 12월 이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 인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속열과 지급요일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면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인쇄해서 우리가 신고하는 서식도 한 번씩은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신고되고 있냐. 우리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반기별 납부자는 기속요일이 무조건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1월 시작점, 7월 시작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좀 전에 6월부터 7월을 기속시기로 하고 지급요일을 7월부터 12월로 했지만 서식은 7월부터 12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서식이 7월부터 12월로 나온다고 해서 6월분을 7월분에 지급한 것들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칭한 대로 반영이 됩니다. 서식은 저렇게 서식을 작성하라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사랑 프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한 번씩 서식을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불러와지는 것들이 시간이 되신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세무서의 신고 서식, 세무서의 신고 서식을 한 번씩 프린트 하셔갖고 신고 서식을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모르겠다 싶으면은 신고 서식을 참고해서 한번 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회사 등록에 있어서 매월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수정신고나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소득처분에 해당된다면은 우리가 소득처분 클릭을 하고 환급시청 같은 경우는 환급이 대상이 되면 여기에 있는 환급시청액 이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환급시청 부분이 체킹이 되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이렇게 보시면 거주자에 관련된 소득 부분 내역 이렇게 나와 있죠. 부표로 해서 나머지 기타 비거주자 아니면 개인 거주자 중에 일부 이런 법인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인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에 원천 징수를 했다면은 법인에서 금액이 이렇게 여기에 맨 첫 번째 화면에 나오겠지만 뒤에 부표를 통해서 자세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이 환급 신청을 하는 동시에 반드시 여기에 보시면 원천징수세 환급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환급 신청서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급 신청서에 여기 보면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또 기납부세액 명세서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세 환급신청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러오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납부세액은 관련된 자료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으니까 추후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입니다.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여기 맨 화면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하단에 이렇게 환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환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다면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전 달까지 환급세액이 있었을 때 마지막 환급세액 여기서 만약에 지금 2월부터 2월이라면 1월부터 2월에 환급세액이 만약에 차월 2월 환급세액이 10만 원 있다면 2월부터 2월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조회를 하면 1월 달에 차월 환급세액인 10만 원이 이렇게 전월 미환급세액 10만 원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 미환급세액을 환급받고 싶다라고 할 때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자,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와
기납부세액도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월미환급세액이라면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도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월 2월 환급세액 승계명세입니다. 이 금액에 신고되어 있는 부분은 자, 여기에 당월 환급세액에서 합병 등 합병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환급세액 명세서가 있었을 때 차월 2월 환급세액 승계명세서를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합병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피합병법인 우리가 합병을 뭐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흡수가 되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있었을 건데 피합병법인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합병을 할 거 아니에요. 피합병법인에 차월 2월 마지막 원천세 신고할 때 차월 2월 환급세액이 있다, 남아있다. 이 남아있었을 때 이 부분을 합병법인한테 승계를 하겠다라는 부분의 내역을 입력합니다. 그럼 차월 2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는 누가 작성하느냐? 여기 보면 승계 대상 사업자 번호라는 게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피합병법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흡수되는이 아니고 흡수하는 합병법인이 승계 대상 사업자 번호로 해서 얼마를 원천징수 승계를 하는지 합병법인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피합병법인이 마지막 원천세 신고할 때 차월 2월 환급세액이 발생됐다면은 합병법인이 그 부분을 흡수를 하게 된다면은 별도의 합병법인 등의 금액을 입력을 하고 차월 2월 환급계획 승계 명세서를 합병법인이 제출을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득 원천징수에서 나머지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소득 입력에서 정확히 입력을 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고는 다 저절로 불러옵니다. 뭐 특별한 경우라면은 우리가 뭐 수정신고와 관련된 부분 내지 아니면은 소득 처분이 있어서 별도의 소득 처분을 했었을 때는 수기로 입력을 하지만 그 외의 전반적인 것들은 다 저절로 불러와집니다. 이 저절로 불러와지는 게 어떤 것들이냐? 급여자료 입력이나 뭐 사업소득자 입력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입력돼서 저절로 이 금액들이 불러와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저절로 대부분 불러오니까 사실상 이 부분보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귀속기간과 지급기간 불러오는 건데 불러오는 거를 정확히 설정을 해야지 정확히 불러와지겠죠. 그러니까 귀속기간과 지급기간만 정확히 실수 없이 불러온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저절로 불러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갖고 실수 없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신고 서류의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